아버지, 어머니께 대체 언제 말씀드리실 거예요? 저 시간 많이 못 드려요. 현성아, 네가 정말 이 애비를 궁지로 몰아넣고 싶은 거냐? 내 손으로 바로잡을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잖아. 그럼 어떤 식으로 바로잡으실 건지 말씀이라도 해주시던가요? 아버지, 이건 아버지가 잘못하신 거잖아요. 잘못 인정하시고 어머니께 사죄하셔야죠. 언제까지 아버지 잘못 덮겠다고 형을 눈앞에 두고도 모르는 척 하실 거예요? 이건 정말 아니잖아요. 이번 주 내로 생각 정리할 테니 조금만 더 기다려다오. 이번 주에요. 다음 주가 되면 그땐 제가 어머니한테 모든 걸 말씀드릴 거예요. 그 전에 아버지께서 저지르신 잘못 바로잡으세요. 한현성은 채우리가 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면서도 그 사실을 덮고 있어야 한다는 게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김마리가 지난 30년을 어떤 고통 속에서 살아왔는지 지켜봤기에 그럴 수밖에 없었죠. 한현성은 부디 한진태가 스스로 모든 걸 바로잡아주길 바라며 기다렸어요. 한진태를 압박하는 건 한현성뿐이 아니었어요. 한현성에게 쫓겨나 친정에 가 있던 진나영은 이대로 모든 사실이 밝혀질까 두려워 한진태를 찾아갔죠. 아버님, 정말 이대로 최 선생이 현성 씨 형이라는 거 밝히실 건 아니죠?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난 그 사실을 언젠간 밝히려고 했어. 너 때문에 오히려 상황이 복잡해진 거지. 조만간 집사람에게 모든 사실을 밝힐 거다. 아버님이 진작부터 현성 씨 형 살아있는 거 알고 계셨으면서도 지난 25년간 숨기고 계셨다는 것까지 말씀하실 건가요? 아버님께서 정순정이라는 사람이 현성 씨 형 데려갔다는 거 알고 계셨다는 걸 증명하는 녹음 파일 저한테 있는 거 아시죠? 네가 감히 날 협박해? 너 따위의 협박에 내가 흔들릴 것 같냐? 과연 어머님께서 모든 사실을 알게 되시면 아버님을 용서하실 수 있을까요? 아버님은 지금까지 쌓아오신 모든 걸 잃고 무너지실 거예요. 전 절대 무너질 수 없습니다. 제가 무너지면 아버님도 무너진다는 거 잊지 마세요. 이런 건방진년. 내가 네 실체를 진작 알아보고 우리 집에 들이지 말았어야 하는데 당장 내 방에서 나가. 제가 드린 말씀 꼭 명심하시길 바랄게요. 한진태는 한현성과 진나영이 동시에 압박해오자 머리가 터질 것 같았어요. 아들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정말로 모든 걸 잃게 될까 두려운 마음도 들었죠. 한편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오고 김마리는 채우리에 대한 마음을 접었지만 채우리의 가족들은 하나둘 이상한 점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진수진은 정순정이라는 사람의 아들이 심장에 병이 있어 진료를 받았다면 분명히 병원의 기록지가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요. 채우리에게 그 기록지를 떼어보자고 했어요. 오빠, 아무래도 걸리는 게 있어. 걸리는 거라니? 이사장님이 알아보셨을 때 정순정이라는 분의 아들이 심장에 병이 있었다고 했거든. 근데 엄마 말로는 오빠는 어렸을 때부터 잔병치레 하나 없이 건강했다고 하고 말이야. 심장병이 있었던 아이가 몇 년 사이에 건강해진다는 게 흔한 일은 아니잖아. 오빠 어렸을 적 진료 기록지 한번 떼어보는 게 어때? 하긴 나도 내가 심장이 아팠었다면 알고 있는 게 좋을 테니까 한번 떼어보지 뭐. 두 사람은 같이 해들병원 소아과로 향했어요. 그리고 채우리의 어릴 적 진료 기록지, 그러니까 김우리의 진료 기록지를 떼어보았죠. 채우리는 진료 기록지를 떼어보고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뭐야? 내가 이렇게 심장병이 심각했다고? 병원을 대체 몇 년간 다닌 거야? 난 어렸을 적 병원에 다닌 기억이 전혀 없는데. 정말이네. 그리고 이렇게나 아팠는데 갑자기 건강해졌다고. 마지막 진료 기록이 5살 때인 것 같은데 이때까지만 해도 심각한 상황이었네. 근데 뭐지? 왜 혈액형이 B형으로 되어 있지? 난 O형인데. 정말? 아무래도 이상해. 심장병이 있던 이 아이, 오빠가 맞긴 맞을까? 채우리와 진수진은 너무나도 혼란스러웠어요. 그리고 바로 그날 진수진은 최선영으로부터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수지야, 아무래도 이상해. 뭐가요, 엄마? 지난번에 엄마가 말했었잖아. 우리가 심장병이 있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엄마가 아는 한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건강했는데 말이야. 그러니까요, 엄마. 사실 오늘 오빠랑 해들병원 소아과에 가서 진료 기록지를 떼어봤는데 심장병이 가벼운 게 아니었어요. 마지막 기록인 5살까지만 해도 생명에 위협이 될 만큼 심각한 상태였더라고요. 뭐라고? 정말 이상한데. 아니 안 그래도 더 이상한 게 있어. 이거 봐봐. 최선영은 진수지에게 사진 한 장을 보여줬어요. 이게 뭐예요, 엄마? 여기 있는 이 사람이 우리 친엄마 정순정 씨야. 그런데 정순정 씨 옆에 있는 이 아이 말이야.
이건 우리가 아니거든. 네? 그럼 이 아이는 누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정순정 씨 아들이라는 거야. 오늘 장영사라는 분이 연락이 와서는 이 사진이 우리 사진이 맞냐고 묻더라고. 정순정 씨가 아들하고 함께 찍은 사진이라면서 말이야. 엄마가 우리 어렸을 때부터 봤잖아. 우리도 어릴 적 사진 가지고 있고. 근데 이 사진의 아이는 절대 우리가 아니거든. 이게 정말 어떻게 된 일일까? 그렇다는 건 혹시 정말로 이 사진 속의 아이가 심장병이 있었다는 정순정 씨 아들 아닐까요? 그럼 우리 오빠는? 설마 정말로 정순정 씨가 우리를 데려가서 키운 건가? 그럼 우리 친부모님은 대체 누구인 거지? 이사장님하고 유전자 검사를 했을 땐 친자 불일치로 나왔잖아. 이제 확실해진 건 어쨌든 정순정 씨는 우리 오빠 친어머니가 아니라는 거네요. 그러네. 이게 무슨 일이라니? 최선영의 고민은 오래 가지 않았어요. 한진태가 최선영을 찾아온 것이었죠. 선영 씨, 드릴 말씀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원장님, 어쩐 일이세요? 지금이라도 모든 걸 바로잡아야 할 것 같아서요. 선영 씨 아들 최우리 선생이 우리 집사람 아들 한현우입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원장님? 우리랑 이사장님 유전자 검사했고 아닌 걸로 나왔잖아요. 이런 말씀 드리기 부끄럽지만 사실 전 이미 최우리 선생이 집사람 아들이라는 거 알고 있었습니다. 네? 원장님 그런데 자꾸 집사람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혹시 네, 현우, 그러니까 최우리 선생은 김말이 이사장 아들이기는 하지만 제 아들은 아닙니다. 설마 그럼 원장님께서 일부러 이사장님 아들을 못 찾게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저에게도 다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지금 선영 씨에게 모든 걸 구구절절히 이야기해봐야 변명밖에 안 될 것 같네요. 하지만 어찌되었든 전 지금이라도 모든 걸 바로잡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선영 씨를 찾아왔습니다. 무슨 사정이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아들을 찾아놓고 숨기실 수가 있죠? 그럼 유전자 검사는 조작이라도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되었네요. 제가 판단력을 잃어 어리석은 선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원장님, 제가 지금까지 알아온 한진태 원장님 맞으신가요? 정말 실망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건 감사드립니다. 이사장님도 이제 다 알게 되신 거겠죠? 오늘 말하려 합니다.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선영 씨. 한진태는 그렇게 마당집을 나왔어요. 그리고 한진태는 집으로 가서는 김마리의 화장대에 편지 한 통을 남겨두고 짐을 싸서 떠났어요. 집으로 돌아온 김마리는 편지를 읽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어요. 여보, 미안해요. 내 이기심과 잘못된 판단으로 일이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최우리 선생, 우리 아들 현우가 맞아요. 현우를 잃어버린 건 정말 사고였어요. 그런데 그 일이 있고 5년 뒤 난 우연히 헤드려양 병원에서 현우와 마주치게 되었어요. 현우는 정순정이라는 사람의 아들이 되어 있었죠. 난 현우를 본 걸 당신에게 이야기하고 현우를 데리러 가려 했어요. 그런데 그날 날 헤드에게 머슴 취급하시며 모든 걸 현우에게 물려주라는 당신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난 너무나도 화가 났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난 개이고 머슴일 수밖에 없구나 하고 말이죠. 그리고 우리 아들 현성이를 위해서라면 현우가 나타나지 않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요. 내가 정말 해서는 안 될 잘못을 저질렀어요. 변명하지 않을게요. 이제 난 모든 걸 내려놓고 빈손으로 떠나려 해요. 당신은 이제 당신 아들 현우와 함께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살아요. 김마리는 너무나도 화가 났지만 그것보다 빨리 채우리를 만나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김마리는 바로 마당집에 가서 채우리와 만나 눈물의 모자상봉을 했어요. 채우리 역시 이미 최선영에게 모든 이야기를 들은 뒤였죠. 한현성은 김마리에게 연락을 받고 드디어 한진태가 모든 걸 바로잡았다는 사실에 안도했어요. 한현성은 한진태에게 전화를 걸었죠. 아버지, 소식 들었어요. 이제라도 다 밝혀주셔서 감사해요. 그래, 현성아. 이 애비가 못난 모습 보여서 정말 미안하다. 이제 난 모든 걸 내려놓고 떠나려 한다. 네 엄마 잘 부탁한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떠나신다뇨? 네 엄마가 이제 내가 한 짓을 모두 알게 되었는데 어떻게 나와 같이 살 수 있겠니? 난 네 엄마와 네 형을 갈라놓은 죄인이다. 내가 떠나는 게 맞아. 그리고 현성아, 내가 너에게 당부할 말이 있다. 네 처 진나영, 무서운 여자다. 이 애비도 몹쓸 짓을 저질렀지만 진나영 그 아이, 내 서재를 뒤지고 나와 한 말을 녹음까지 해서 약점 잡아 협박하고 유전자 검사 조작까지 한 아주 무서운 여자야. 그 모습을 보니 너와 결혼한 것도 모두 그 아이가 작정하고 덤벼 해낸 일이 아닐까 싶다. 과연 그 아이 뱃속의 아이가 현성이 네 아이가 맞을지도 의심스러워. 설사 네 아이가 맞다고 해도 난 네가 진나영 그 아이와 같이 사는 건 아닌 것 같다.
하루빨리 이혼해서 내보내도록 해라. 아버지를 협박까지 했다고요? 안 그래도 이번에 진나영 씨가 저지른 짓을 알게 되고 전 이 사람이 제가 생각한 그런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걸 확신했어요. 유전자 검사 조작까지 하며 해들재단에 욕심내는 모습을 보니 이 사람이 과연 정말 제 배경을 모르고 저를 만난 게 맞는지 의심스럽기도 하고요. 저 이 사람과 헤어질 생각입니다. 그래, 잘 생각했다. 그 아이랑 헤어지고 네 어머니와 네 형하고 같이 잘 지내렴. 종종 연락하마. 그렇게 한진태는 모든 걸 밝히고 떠나게 되고 한현성은 진나영에게 이혼을 선언하게 될 것 같은데요. 하루빨리 모든 진실이 밝혀지길 바라며 그럼 저는 수지맞은 우리 또 다른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